우리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개차반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거지 같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오빠가 잘해야지. 여기 하나 매몰되는 순간 미친듯이 계속 다투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면 조금 불행할 수도 있어요. 딱 버뜩 들면서 좀 무서웠었어요. 안녕하세요. 내 편들 신혼부부 재테크 멘토 구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썸네일이 좀 강했을 거예요.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 특징.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만 7년이 다 돼가거든요. 이제 신혼부부 딱지를 진짜 이제 뗀 거죠. 근데 제 주변에 벌써 몇 분은 이혼한 분이 계세요. 물론 요새는 이혼하고 뭐 하는 게 큰 일도 아니긴 하지만 이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진 않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정말 잘 살고 있다 하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도 제가 아까 촬영 전에 오늘 촬영할 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렇지 않아요 팀장님? 그랬더니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더 행복한데요 라고 해서 제가 약간 좀 할 말이 좀 없기도 했거든요. 누군가는 그 턱을 넘지 못하고 서로 헤어지기로, 또 어떤 분은 오히려 결혼 전에 걱정을 했는데 지지고 볶고 잘 사는 또 지인들도 있고 해서 뭐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뭐 안 하실 건 아니겠지만 미리 이런 부분들을 알고 결혼을 하면 충분히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요거를 사실 깨부셔야 돼요. 남편이 되게 흡연자예요. 이걸로 연애 때부터 막 많이 싸운 거죠. 그래도 이 사람이 끊으려고 노력을 하고 결혼을 하면 끊겠지,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어, 혹은 뭔가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씩 보여, 말을 되게 거칠게 한다거나, 그렇지만 이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되게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라서 그래 내가 서서히 고쳐주면 되겠지, 맞춰가면 나아지겠지 라는 것들은 결혼하면은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이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성격적인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결혼하고 한 2, 3년까지는 계속 싸워요. 상대의 단점을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나에게 맞는 걸로 바꾸고 싶어서 계속 미친 듯이 싸워요. 근데 나중에 한 5년 이제 지나면은 이제 인정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건 고쳐 쓰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 왜냐면 나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 애가 태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지라는 거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애초에 그런 사람,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고 자꾸 내가 그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흡연을 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고, 정말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나한테 맞춰서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애초부터 더 가정적이고 친구랑 만나는 것보다는 나한테 좀 더 집중하고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배우자, 그런 와이프를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고치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는 순간 이미 불행은 시작된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장점이 한 80점, 90점이 되고 부족한 부분이 한 10이라고 쳐봐요. 이 10에 굉장히 매몰되거든요. 저희 남편이 좀 가정적인 편이에요. 술, 담배를 하거나 뭐 담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되게 배려심 많고 항상 거기다 맞춰주려고 하고, 그런데 그 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빨래를 왜 항상 씻었으면 바로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데 왜 항상 여기에다 놓지? 사실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고 그냥 보는 사람이 집어서 넣으면 되는 건데, 여기 하나 매몰되는 순간 미친듯이 이거를 고치고 싶어서 계속 다투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5년, 6년 이제 넘어가니까 서로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단점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면 바꾸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그냥 애초에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그냥 용인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이해해줄 수 있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은?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행복해? 전 다 잘 맞아요. 콘텐츠가 안 나와. 같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다 좋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인생의 주도권이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예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 나로서 완전하고 이 사람으로서 완전하고 두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의 행복의 기준이,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주면 난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잘해주면 난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오면 행복할 거고, 뭐 시댁이나 뭐 처가에서 뭔가를 서포트를 해주면 행복할 거야? 행복의 기준이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난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너한테 달렸어. 오빠가 잘해야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가 잘해야지.
갈수록 연기력이 느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내 친구 누구는 생일 때 뭐 명품 백을 하나 사줘가지고, 내 친구 누구는 시댁에서 뭐를 해줘가지고 출산 선물로 뭐 차를 사주는 경우도 있어. 나 실제로 있었어. 내 지인 중에도. 나의 행복을 자꾸 외부 요인에서 끌어오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가장 큰 그 요인이 배우자인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제 한 7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제가 정의하는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선택한 거에 책임을 지는 그 긴 여정 같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년이 지나 보니까 뭐 개차반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거지 같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고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가 책임을 갖고 좋게 좋게 바꿔보려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애를 낳았잖아요. 도로 내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 반품 안 되잖아요 지금. 뭐 이혼이 흔하고 두 번 세 번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진짜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냥 어떤 책임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못해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졌어 라고 한다면 누구를 만나도 결국엔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 사람의 학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겪었던 결혼이라 함은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다. 상대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기준을 잡고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간다. 내가 이 가정을 꾸려간다. 내가 이 배우자와 합을 맞춰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 시댁이 뭘 해줘서 아이가 나한테 행복을 줘서 내 결혼은 뭐 원만해 행복해 요건 아니라는 거. 저는 이거를 지금도 사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같이 불행해져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 배우자를 약간 부모처럼, 결혼 전에 부모는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결혼 후에 부모는 이 배우자한테 옮겨가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경력 단절되거나 할 수 있어요. 나는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주부니까 나를 먹여 살리는 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는 이 배우자가 다 해야지. 근데 사실 이 의존이라는 게 상대도 느끼거든요. 입장 바꿔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자꾸 온 가족이 나만 이렇게 손가락 빨고 보고 있으면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도 여차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쪼들리면 내가 언제든지 다시 일할 수 있고 부수입 활동을 할 수 있고 재택이라도 내가 한두 시간 편의점에 가서라도 내가 알바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적인 의존보다 더 무서운 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 제 주변에 아기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남편이 없으면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의 그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분들도 있거든요. 여행을 가야 되거나 뭐 아이랑 어디를 가야 되거나 새롭게 배운다거나 아이가 있고 없고 간에 그냥 그 사람 자체의 성향인 것 같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말에 엄마들끼리 아이랑 데리고 뭐 놀러 가기로 했어요. 거리가 뭐 한 30-40분이 있는 거라서 우리가 차를 몰고 가야 되는 거야. 갑자기 남편이 주말에 회사에 출근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는 거랑 우리가 만나는 걸 무슨 상관이지라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말은 남편이 나를 바래다 주지 않으면, 나와 아이를 차로 바래다 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증이 없냐? 그것도 아니야. 내 생활의 전반적인 거를 남편에 맞춰서, 남편이 출장에 가거나 주말 근무를 나가거나 뭔가를 약속을 잡아도 그러니까 남편 없이는 아이랑도 둘이서 어디 뭐 나들이 같은 것도 못 가는 거야. 운전면허는 있지만 내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한다, 불안하다, 그러면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엄마가 운전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되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내가 손을 이제 많이 쓰긴 하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게 이제 심해지면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냥 이 결혼을 하는 순간 부양가족이 딸린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 느낌이 들어서 정말 결혼을 내가 하고 싶다면 내가 지나치게 상대에게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 상대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활동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이 흔들리게 됐을 때 내가 정말 기꺼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 상대에게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면
조금 불행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케이스는 저의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전셋집도 딸려받고 회사도 망해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상태로 되게 절박한 심정으로 결혼하자마자 되게 야무지게 돈을 모아간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스스로에게 잣대가 높다 보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가난하게 살기 싫어. 나는 돈을 모을 거야. 스스로에게 잣대가 엄격한 사람은 이 배우자를 나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나는 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가족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뭔가 이렇게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족이니까 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로 자꾸 혼동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자기 개발이라던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남편이 어느 날 힘들게 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저는 이제 아이를 책 읽히고 재우는 동안에 남편은 보통 막 설거지, 식세기 돌리고 이렇게 집안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일 끝나고 잠깐 이 소파에 이제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아기를 재우고 나왔는데 저는 또 프로 자기 개발러잖아요. 그 남편의 잠깐 한 20분, 30분 쉬는 꼴을 내가 어느 순간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저렇게 퍼져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본인이 할 거를 충분히 다 하고 아빠로서 역할도 하고 애랑 놀아주고 했어. 그럼 쉴 수도 있고 또 주말에도 내가 그냥 아이랑 외출을 하러 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배우자는 자기 자유시간을 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 시간을 되게 낮잠 시간으로 다 허비를 했다거나 뭔가 그랬을 경우에 괜히 마음속에서 막 잔소리 같은 게 올라와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엄격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도 나랑 같은 사람이어야 돼 라는 게 나도 모르게 자꾸 주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내 아이한테까지 나의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물림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딱 버뜩 들면서 좀 무서웠었어요. 남편이 사실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은 이제 융화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에 대한 엄격함은 나를 뭐 발전시키거나 우리 가정을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뭐 괜찮다. 스스로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근데 나와 이 상대의 기준이 같지 않거든요. 돈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그쵸? 인생의 행복이 나는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있는데 이 사람의 행복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포커스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 잣대를 여기다가 주입을 해버리면 나는 뭐 잔소리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꼭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조언을 드리고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행복하다. 마지막은 연대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는 앞에 설명했던 되게 상대한테 의존하는 거에 반대결에 있는 사람인 거죠. 결혼을 하긴 하지만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사실 그건 맞아요. 결혼해도 나는 나고 너는 맞는데 이게 너무나 지나친 거야. 결혼을 했으면 출산이라는 또 이슈가 있고 양가 가족의 문화가 또 이렇게 합쳐지는 거라서 나일 수 없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여야만 가능한 일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일도 그렇고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아이를 낳으면 나는 내 커리어를 관둬야 되잖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내 몸 아프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왜 나 혼자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약간 뭐라고 하지? 그렇다고 희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인정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부부가 합의했다. 그거는 완전 심플하죠. 부부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존중이지만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애는 안 낳을 거야. 근데 상대는 원하는데 난 애 낳기 싫은데? 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거는 결혼을 서로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니 결혼을 했지만 이건 내 돈인데? 내가 더 많이 버는데? 내가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건데? 내가 번 돈으로 내 거 뭐 이 게임 뭐 이것도 못 사? 백 하나 못 사?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나로서 독립하는 건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정말 공동의 창업자라는 마인드로 함께 꾸려가야 되는 몇 가지들 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부분, 양가 부모님을 좀 챙기는 부분이라던가 같이 노후 준비를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부부가 같이 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뭐 비슷한 취미나 어떤 활동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다거나 어떤 순간에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마저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실은 결혼 자체를 선택을 안 하는 게 전 맞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혼을 안 해도 사실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결혼을 해서 더 트러블이 나고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성향이나 결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사람들, 사실 이걸 바꿔 말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배려하면 충분히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우리 남편이 이거 보면은 진짜 콧방귀를 한 100번을 낄 거예요. 너나 잘해라. 아이고, 내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뭐 인간이라 함은 항상 실수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 나도 그랬지 반성하고 또 저도 약간 리마인드를 계속해요. 그래 나도 참 인간이 되자. 반품 안 된다. 애는 이미 나왔다. 저질렀다. 어쩔 수 없다. 마음 이제 컨트롤 하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왕 결혼한 거 잘 살자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헤어지는 분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쵸? 여러분들의 또 재밌는 경험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올게요. 여러분, 안녕! 아니, 이렇게. 아, 잠깐만. 아예 다리는 안 나와요. 잘 안 나? 상체만.